아, 사실 실패했어요. 모험 답안은 아니긴 한데 벼락치기를 조금 잘하는. 능력이죠. 오랫동안 서서 공부해본 게 하루에 10시간 정도. 잠을 거의 못 잤네요. 좀 경향성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자신의 진로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오늘 오랜만에 면접 복귀를 좀 해봤는데 혹시 어땠어요? 아,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억을 또 살려서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할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 3학번 신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무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데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되게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을 되게 애매하게 봤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서울대 최종 그 발표가 1시간 일찍 나왔고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친구랑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오셔가지고 석영아 붙었어? 이러길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되게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러면은 혹시 이제 성적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의대를 막 써야겠다 막 이런 생각 없이 사회학부도 지금 지원을 하고 다양하게 좀 썼는데 학교에서 좀 의대를 좀 원한다거나 좀 그러진 않았나요? 이거는 선생님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대라는 실적 자체는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긴 하니까 굳이 의대를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도 써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반면에 의대에 굳이 진학할 이유가 없는데 의대를 왜 쓰냐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예과 카드를 한 장 쓰기는 썼는데 혹시 붙으면 갈 생각을 좀 하고 쓴 거예요? 아니요, 사실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쓴 게 맞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의예과에 붙어서 제가 원래 목표하던 바가 흔들리면 오히려 의예과를 쓰는 걸 망설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걸 알아서 의예과에 그냥 당당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목표 대학을 의대에서 좀 사회학과로 변경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의예과에 지망을 했던 것도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마음에 좀 공감하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렇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물론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학과를 사회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사회학과도 있고 자유전공학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자유전공학부를 조금 늦게 알아서 3학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는데, 물론 제 마음은 사회학과에 좀 더 기울어지긴 했지만 제가 과학중점반을 계속 이수를 하고 있어서 과학을 많이 배웠다는 점, 그래도 그 와중에 사회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융합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자유전공학부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결국에 의대를 등록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썼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의대에 합격했는데 등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진 않았나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목표가 워낙 확실한 상황이었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을 때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높거나 하는 이유로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의과대학에 가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저는 매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전공학부에도 사실 의과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유전공학부에 온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과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가는 게 맞겠지만 관심이 없다면 그래도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벌써 멋있어요. 그러면 혹시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좀 강점이 뭐였는지. 조금 모험 답안은 아니긴 한데 제가 벼락치기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죠. 솔직히 학교 생활도 되게 바쁘고 그 와중에 제가 멘탈도 약해서 조금만 일이 생겨도 시간을 흐지부지 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기간 때 몰아서 공부하고 또 생활기록부를 써야 될 때가 오면 그것도 몰아서 처리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아주 최상의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벼락치기를 한 결과 그래도 괜찮은 생기부와 괜찮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죠, 그것도. 저 벼락치기 장인. 그리고 조금 다른 점도 소개를 하자면 상당히 덕업일치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중학교 때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저의 어떤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공부도 되고 생기부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덕업일치가 이제 사람이 조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주변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던 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꼭 소수자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소수자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씩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특성을 보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지금의 저의 목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과를 엄청 열심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은 거나 가장 생각이 나는 비교과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심청전이라는 동화를 각색해서 저만의 심학교전이라는 이야기를 만든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한 활동이기도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만연한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의 면접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활동이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2학년 때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화, 이야기에 장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만연하게 녹아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에 나도 어떤 동화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을 찾아보고 이것을 고쳐보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친구들과 자율동아리를 조직해서 심청전이란 동화를 각색을 해서 심학교의 삶을 조금 더 자립적으로 표현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다니고 있고 사회학과 쪽에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자유전공학부를 처음부터 지망하는 학생은 정말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를 오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은 저처럼 뭔가 한 가지 학문만 전공하기에는 좀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아직 정말 진로를 찾지 못했다거나 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자유전공학부를 수시로 쓰고 싶다면 자신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두루 공부를 해보고 그런 학문들을 융합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생기부에 잘 녹아내어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봤잖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좀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벼락치기를 이까지 해봤다라든가. 시험 기간의 생활을 보면 아침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고 11시까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곧장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카페에 가서 거기서 새벽 완전 늦게까지 아니면 아예 아침이 돼서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서야 집에 귀가하고 다시 학교로 가는 그런 삶을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을 새다 보면 되게 피곤해서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카페인이 안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보통 피다리 책상에 가서 서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서서 공부해본 게 하루에 10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네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가 안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서 공부하는 걸 택했던 때였습니다. 서서 잠 오진 않았어요? 조금 졸렸죠, 아무래도. 진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럼 혹시 수면 관리는 딱히 따로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는 많이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카페인을 계속 먹다 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수능 때 그래서 컨디션 관리 사실 실패한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때 10시간씩 공부했던 게 수능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능 전날까지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능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혹시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수혜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지. 저는 엄청난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진로를 한 차례 바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 진로를 바꾼 경험을 정말 잘 녹아낼 수 있었던 게 저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기부에도 물론 제 활동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저의 진로 변화를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서에서 이걸 한 번 더 명시를 해줌으로써 저의 진로가 바뀐 과정을 한 번 더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입시부터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도 자기소개서를 못 쓰잖아요. 활용을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똑같이 진로를 트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혹시 어떻게 비교과를 준비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최선인 거는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기부를 살펴보면 1학년 때는 의학과 인권 문제가 조금 골고루 균형 잡혀서 섞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2학년 가서는 의학의 비중이 완전히 줄어들고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경향성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자신의 진로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면접에서 그럼 관련 질문 같은 거 받았어요? 아니요, 사실 서울대 면접에서는 진로 관련해서는 전혀 질문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순천향대학교 면접에서도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인권운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의사 하면서 인권운동도 하면 좋죠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한 케이스네요. 진짜. 그러면 면접을 4군데 정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면접 특징이나 면접장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일단 서울대학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는 역시 서울대학교답게 많이 경직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장도 제가 지역균형 전형 면접이었고 72명의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함께 대기를 했는데 대기실 분위기도 조금 경직이 돼 있었고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서서도 이제 4명이 동시에 각자 다른 고사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간 10분이 지나면 바로 밖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바로 면접을 끊어버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칼같고 조금 경직돼 있던 게 서울대 면접장 분위기였고요. 또 반면에 고려대 면접은 굉장히 긴장이 되지 않았던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선배님들이 면접장 밖에서 대기하셔서 미리 응원을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과 선배님들께 다가가니까 제 이름 물어보시더니 이제 신석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신석영 파이팅이라고 다 같이 외쳐주셔가지고 아주 고뽕에 차올라서 면접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에 갔죠. 혹시 다른 학교는 기억나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수능 3일 뒤에 면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면접 자료를 이만큼씩 들고 와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처음에 일단 1차적으로 기가 많이 꺾였고요. 3년째 그때 비대면 면접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카메라를 보면서 면접을 하는 걸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아주 큰 면접장에 저 혼자 중앙에 덩그러니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면접을 하자니 긴장이 되고 그래서 면접 때 잘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천향대학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천향대학교가 굉장히 좋았던 점이 학생별로 면접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기 시간을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도 3시 반이 돼서야 면접 대기실에 입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게 유도리 있는 면접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이제 면접관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혹시 면접 질문들 중에서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도 서울대인데요. 서울대에서 제가 심상전을 각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저에게 질문으로 그렇게 고전을 계속 각색하다 보면 결국 원전은 사라지고 현대 각색한 본만 남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질문을 받고 든 생각은 내가 지금 활동을 아예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었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원본의 가치는 좋지만 그래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 동화 내용을 공유를 할 때 그래도 원전의 내용의 의의도 함께 밝히면서 공유를 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압박 면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압박 면접에 대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라기보다는
면접에서 항상 중요한 태도지만 면접관분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관분들께서 정말 험한 질문을 던지셔도 이것은 절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용기를 갖고 면접에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썼던 지원 동기랑 본인이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던 실제 지원 동기랑 좀 동일한가요? 저는 매우 유사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제가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고 하자 하는 이유를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인권학이라는 전공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적어놨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도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좀 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저도 비슷한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저의 계획은 1전공으로 사회학을 전공하고 2전공으로 환경 미디어학이라는 전공을 설계해서 환경 문제와 미디어학을 함께 공부를 하고 3전공으로는 지금 정치외교학과를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와 제가 면접장에서 말했던 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을 여러 개를 봤는데 고려대, 연세대랑 다른 학교랑 이제 재시문 면접이냐 아니냐가 다르잖아요. 네. 두 재시문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재시문 면접을 준비할 때는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 재시문 면접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재시문을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답변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유형을 확실히 잡고 가면 면접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시문 면접이랑 서류 면접 중에서는 서류 면접이 조금 더 편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재시문 면접에서 조금 편했던 점은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 중점반을 나와서 사회 과목을 생활과 윤리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는데 반면에 재시문 면접은 그래도 연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면접이 4개가 다 있었어서 이걸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반면에 학생부 기반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다 이미 했던 활동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떠한 예상 질문이 나올지는 전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책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강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자유전공 학부에 대해서 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학과, 의예과나 간호학과, 사범대학 등등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과의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어떤 학과에든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선택의 폭이 정말 넓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내가 앞으로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의 과를 좀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홍보한다면? 저희 과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어느 과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과에 들어간다는 게 그 과에 소속된다는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컴퓨터 공학이든 경제든 경영이든 사회학이든 철학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긴 지 아주 오래된 학부가 아니다 보니 지원도 많기도 하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정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저희 학부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다 배울 수 있는 학부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고 이제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도대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시간표를 어떻게 짤까 하는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시간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 1학년 1학기 시간표인데요. 우선 수학이랑 수학 연습은 저희 필수 교양이라서 듣는 것이고 여기 주제탐구 세미나 그리고 전공서계 1도 저희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현대사회는 제가 언론정보학 수업을 듣는 것인데 제가 환경미디어학이라는 학문을 설계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전공 탐색상 듣고 있고요. 여기 성의철학과 성윤리라는 과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회학과 관련된 저희 관심사에 대한 일종의 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하기 안 힘들었어요? 사실 실패했어요. 수강 신청의 쓴맛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저희가 수강 신청에 조금 불만이 많은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오류가 떠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수강 신청에 다 같이 실패를 하고 특정 학생들만 성공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수강 신청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장바구니에 확정된 과목들만 성공이 됐고 나머지는 아예 실패를 해서 시간표를 아예 새로 리뉴얼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미디어가 들어가 있네요. 다행히도. 그러면 수강 신청도 했고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로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제 새내기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컸던 게 학교 활동, 학생회 같은 활동, 그리고 밴드였는데요.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선거학부가 되게 큰 학부라서 반이 나뉘거든요, 4개로. 그래서 전 저희 반에서 반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학부 전체 학생회에서 인권위원회도 지금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밴드도 베이스로 들어갔고, 드럼 학원도 따로 다니면서 악기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갓생이네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인터뷰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 영상 촬영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이 고등학생 때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도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를 아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흘러가긴 흘러가고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칠 때지만 조금만 견뎌서 이제 여러분의 자유를 향해 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